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정원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지 않은데요. 순천시가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과 예산 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쬐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초록색을 벗고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가을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 수는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덕분에 매출 수익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입장료는 2022년 50억 원에서 올해 95억 원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기념품 판매와 시금시설 확대 등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통해 국가정원의 매출 수익만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원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이끌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니까 정돈도 정말 잘 돼 있고 엄청 저번보다 좋아요. 순천만으로 돌아가 꼬막 먹고 더 돌고 그렇게 갑니다. 국가정원의 흥행 수익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세외 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었고 지난 3년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민생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근 식당가와 숙박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는 국가정원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넘어 수익형 정원 모델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순천.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순천 정원 경제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선순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안일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면서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은 건설교통국 추경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수요 예측 실패로 신청자가 예상보다 2배 넘게 신청해 26억여 원을 긴급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때 필요하다며 증액하더니 시군비 미반영 등을 이유로 3회 추경에서는 13억 2천만 원을 감액했다며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전남도 교육청이 급식, 돌봄교실 운영 대책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시락 지참 등으로 급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인력을 활용해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수 거문도의 수월산 일대가 국가유산청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여수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명승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연계한 관광 전략은 부족한데요. 내년 선박람회를 앞두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1905년에 세워진 남해안 최초의 등대. 뒤로는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사방으론 다도해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거문도 수월산 일대가 국가의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훌륭한 경관과 함께 다양한 해안 식생, 거문도 사건 등 생태 역사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수월산에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새들의 섬, 백도도 볼 수 있습니다. 백도 역시 지난 1979년 국가유산청의 명승으로 지정됐으며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출입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백도 수월산까지 여수에서 백길로 2시간이 걸리는 거문도는 국가의 유산 2곳을 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산, 호국불교의 상징 훈국사도 역사적 가치가 높아 지난해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흥국사는 여수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절이라 해서 자주 옵니다.
흥국사와 함께 해를 바라보는 암자, 향일암 역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일출 명소입니다. 수월산, 백도, 흥국사, 향일암 등 여수엔 총 4곳의 국가지정 명승이 있습니다. 전남 안에선 명승이 가장 많은 도시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부분, 선박람의 관광 자원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수시는 내년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달에는 명승 지정에 맞춰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섬 생태 관광 콘텐츠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과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원고 측이 제기한 순천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 및 고시 절차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6월 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순천시의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자원화 시설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학년도를 목표로 전남도가 전남통합국립의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뒤 시행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치러지게 됩니다. 다음 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전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이전은 물론이고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입니다. 섬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항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에선 수동 운전을 해야 하는데 당시 목포 선박관제센터에서 배 항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야 할 변침 지점에서 배가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1.6km, 시속 40km의 속력으로 3분가량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제를 아예 못한 겁니다. 해경은 하루 200~300척씩 오가는 상황에서 관제사가 봤더라도 사고 예방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박의 이상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박과 교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 시각 해당 해역엔 배가 5척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배가 5척밖에 없었는데 보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관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그럼 시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관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관제센터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객선 특성상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관제사가 교신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VTS 센터는 CCTV를 확보해 당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양시를 오는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광양시 철강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K스틸법이 산중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이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 첨단 친환경 컨테이너선이 영암 조선소에서 새로운 이름과 함께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HD 현대사모가 개발한 차세대 선박 기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입니다. 축포가 터지고 새 선박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HD 현대사모가 건조한 9000TU급 컨테이너선 HMM 콜로버호입니다. 이 선박은 기존 선박류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적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이런 친환경 연료 선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탄올이라는 게 지금 기존의 선박유 대비해서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명명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해 무사 항해를 기원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은 결국에는 찾아올 미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MM 클로버호와 그 자매섬들은 HMM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해운 조선시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메탄올과 LNG 같은 대체 연료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모는 이 흐름에 맞춰 친환경 선박 건조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LNG 운반선 등 총 29척을 수주했고 수주액은 4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연초 설정한 목표 29척 45억 달러를 모두 달성한 성과입니다. 친환경 연료 선박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이 곧 조선사의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